왜 박 기자님 보자마자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증권 박병창 이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번 주 지금 몇 프로 빠진 겁니까 도대체? 한 기분상 한 10%는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순서가 미국장 보고 국내장 넘어. 아니, 미국장이고 자시고 간에 일단 우리 저 코스닥 이번 주 얼마 빠졌어요? 3%요. 예? 안 그런 것 같죠? 이번 주 3%라고요? 네, 3%. 아니 이번 주 네, 어제까지 3.3% 빠졌어요. 코스닥이? 네. 아닌데? 아니 내 주식은 안 그런데? 뭐 이런. 아 진짜요? 3%밖에 안 빠졌어요? 예. 중간에 4일날 2.7% 반등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그저께 많이 빠졌죠. 어제 그저께서 한 5%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어제 3.5%. 네. 그 전날도 그 전날 얼마 빠졌죠? 한 1.몇 %. 근데 2.7% 오른 날이 있잖아요. 아닌데 뭔가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통계나 이거 분명 문제 좀 찾아냅니다 제가. 자 그럼 하나하나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 전날 2.7%가 올랐네요. 올랐다고요? 예, 예, 예. 화요일날 2.7% 올랐잖아요. 난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 6% 빠졌다 쳐더라도 네. 2.7% 오른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몇 이번 프로예요? 주는 그러니까 3.3%.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오른 걸 화요일 수요일 날. 날 말씀 주신 거죠?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2차 전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데 근데 오를 때 같이 못 오른 종목들은 네. 되게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예. 예. 가만 안 둔다고 해 제가. 그리고 어제야 그제 사실 2차 전지의 주도 종목이 이틀 한 20% 빠졌습니다. 그죠? 예. 거봐. 빠졌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 3%가 아니라니까.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죠. 그저께 8% 9% 어제 뭐 10% 6에서 10% 정도. 뭐야 이게? 정도 빠졌습니다. 이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체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게 아니 그렇게 4, 5월에 막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그게 주식장이니까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법은 없죠. 그건 국회 청원을 하셔야지. 법 제가 만들어 지금 달라고. 제가 방송 깽판 만들고 있나요 혹시? 그럼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약간 좀 멘붕 상태라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합니다. 어제 미국 다우가 마이너스 0.3, 나스닥이 2.4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1.4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수를 죄송합니다. 지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수가 아니네요. 예, 예.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시장이 빠지니까. 아 그렇죠. 와, 4년 동안 하면서 지수를 안 적어온 건 처음이에요. 지수를 안 적어왔네요. 좀 죄송합니다. 예, 어제 제가 나스닥이 1.76% 하락했고요. 네, S&P가 1.18%, 다우존스가 0.76% 오늘도 분명 하락했습니다. 빠진다고 그죠? 진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날이 다 있죠? 예, 이렇게 다른 거 빠졌습니다. 막 신경 쓰느라고 뭘 얘기해야 되나 신경 쓰.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다우가 0.7, 나스닥이 1.7% 빠졌고요. S&P 500 1.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어제 1.7% 하락했거든요. 나스닥 주간으로 2% 하락했습니다. 그 전날은 2% 하락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틀 동안 나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락한 건 아니고 중간에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엄청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일부 섹터나 종목에 집중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거 당연히 맨 처음에 이거부터 썼는데 이걸 그렇게 해왔네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애교로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유, 알겠습니다. 어제 지표가 혼재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달러인데스가 164로 약간 올랐습니다. 예. 이게 107이 고점이었습니다. 이게 올랐는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84, 5년 만기가 5.04로 약간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유가도 내려왔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데스가 같이 오르면서 시장이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빅테크나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은 반등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쵸. 근데 어제 안 그랬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하면서 또 에너지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이랬었는데 어제는 지표 자체도 혼재였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어떤 것을 추종하면서 가는 그런 추종이 아니었어요. 예, 예. 자,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뭐 뉴스에도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국 GDP 속보치가 연율 4.9%로 나왔거든요. 예상이 4.7%였고 2분기 2.1%였습니다. 그런데
GDP가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옐런 장관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미국 경제 흐름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국제 수익률이 지금 가장 핫한 건데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다면은 그렇다면 어제 GDP 소폭치가 올라갔어. 경제가 좋대. 그러면 이 국제 수익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로 따지면. 근데 이게 빠졌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빅테크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뭐가 오른 거예요? 화요일 뭐 이럴 때는. 이제 화요일에는 뭐가 올랐죠? 올랐을 때요.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올랐나? 이틀 올랐거든요. 나스닥은요.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뭐가 올랐어요? 그날 반동 줬죠. 저기 반도체가. 반도체. 예, 반도체가 반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3사가 그때 6% 7% 올랐고요. 근데 여기 그 전에 박병창 이사님 올려주신 자료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가지고 오신 자료, 그러니까 화요일 자료잖아요. 네, 네, 네. 거기 2차 전지 반등, 반도체 강세. 예. 이천년도 반등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정부라니 화를 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주가 오른 날이 하루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요일 날. 네, 화요일 화요일 날은 올랐구나. 꽤 반등했었습니다. 화요일에 나 뭐했지? 그 ECB에서 10회 연속 금리 인상했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 기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기술주의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동결이니까. 그런데 예. 기술주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지표나 상황 이런 걸로 봐서는 어제 움직임을 해석하기에 어제 하루만 보면 해석하는 부분은 좀 딱히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일부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일부 대표 종목과 S&P 500의 지수 있잖아요. 예. 요게 이 4,200을 깨면 안 된다. 종목들이 지지라인이 중요하다. 그걸 깨면 매물이 나온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또 작용을 좀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이 2.4 빠져서 166달러 됐습니다. 이거 170달러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3.48% 빠져서 403달러 됐습니다. 이것도 400달러 넥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엔비디아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월가의 차트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징적인 것은 아마존하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본장에서 1.29%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에 방금 보니까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인텔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어요. 시간에서 7%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은 0.7%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은 1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오늘 또 빠졌다고 우리 시장 또 영향 받고 그럴 텐데 네네네네. 우리 시장은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만큼 그렇게 뭐 또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그런가요?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또 미국의 시간에서 네. 지금 다들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아침에 하락 시작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이니 제가 이런 실수도 한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처음. 3.5 빠졌어요. 어제 코스피가 2.7% 2,299포인트가 됐고요. 2,300 무너지고. 예, 코스닥이 3.5%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안 돼. 외국인들이 연일 뭐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나스닥의 급락을 보면서 어제 큰폭 개파라고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속 있었고요. 네. 이틀 동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한 3천억, 그저께도 한 3천억, 합쳐서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연이틀 2차 전지가 주도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고요. 어제 보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는 종목이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게 화요일이에요.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 반도체주가 올랐는데 어제 그 종목들이 많이 네. 하락을 했어요. 제가 그 포함이 됐죠. 어제 근데 어제 많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사람이 일비할 수 있어요. 이도 아니야, 이거는 분단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제 맞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 5.8% 하락을 했거든요. 네. 뭐
대부분 근데 좋은 쪽이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향도 있었고 그동안 SK하이닉스는 꽤 올랐었습니다. 그쵸.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매물로 인해서 그냥 시장 전체가 또 급락을 하고 2.7% 폭락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부 반도체들이 강세였다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반등 시도를 지난주 후반에 한번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방어적이지만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다시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충격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건 분명히 매물로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는 약간의 투매성 매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투매 나왔어요. 예, 그렇게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투매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숫자를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코스닥 장중에 제가 딱 봤을 때 코스닥이 전체가 1683개 종목에서 1500개가 하락했습니다. 1500개, 1498개가 하락했는데요. 장중에 네, 종가도 1498개예요. 100개는 올라왔어요. 100개는 올라왔는데 종가 끝나고 나서 1398개가 하락했습니다. 1683개에서 참고로 그 코로나 때 폭락할 때 있었죠. 막 하한가 막 그랬을 때. 그때 비율이 왜냐하면 숫자가 달랐으니까 비율만 따지면 97% 하락을 했거든요. 예. 어제 장중에 1498배는 비율로 따지면 1683 나누기 1498 하면은 93%예요. 코로나 그때 하여튼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 100개 중에 97개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100개 중에 93개가 빠지는 상황. 예. 그러니까 코로나 그 급락 상황이랑 비슷할 정도로 어제 하락 오후에. 종목 수가 어마어마했다. 예, 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성 매도도 상당히 있었다. 안 그렇게 좋을 좀 것도 말씀- 그렇게 없지 네? 않나요? 안 좋을 게 이렇게 많나 지금? 일단 매크로 환경이 워낙 안 좋은 그래요? 상황이고요. 그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뭔가 이벤트가 빵 터지니까 이유라도 있지. 그 이벤트를 보면서 저희 이벤트만 어떻게 관리가 되면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네. 심리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은 그 매크로 자체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매크로도 뭐 GDP는 올라가고 뭐 환율은 올라가고 뭐는 떨어지고 뭐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게 분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나왔으면은 그 악재를 해소하는 정책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해소될 거야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되는데 예. 지금의 상황은 시나리오가 이스라엘 전쟁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미국의 정치권 노이즈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면은요, 인플레이션, 물가와 금리의 추이만 보면 되거든요. 기준금리 추이. 예. 그러면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매크로의 악재들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해소되는 게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PC 물가 지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심리를 되돌려야 되는데 시장 심리를 되돌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PC가 되돌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이 꽤 큰 지표입니다. 그래서 PC 오늘 발표가 좀 있어요. 이건 근데 전분기 전월하고 좀 동일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요거보다도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30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예요. 저거 중요해 보이네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난 7월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뭐 1조 달러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또 그럼 금리 막 날라가겠네. 그러면서 막 금리가 올랐어요. 그때 국제 수익률이 막 올랐던 거거든요. 요거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하는 거예요. 3개월치. 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거라고 표현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 많은 게 바꾼다면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에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곧바로 그 다음날 1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거의 대부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얘기하고 나서 똑같이 올해 뭐 한 차례 더 할 수 있고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고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QT입니다. QT. 지금 연준의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 네, 양적 긴축을 하면서 그래서 채권을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예. 이게 줄어들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가 나오면 그건 시장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벤트에서 뭔가 이 심리를 바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 국채발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옐런 장관이 저는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은 재정 적자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라는 얘기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지금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건데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제 GDP 성장률이 좋았으면 국제 수익률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그러고 전체적인 추세는 안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 그건 맞는데 워낙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루에도 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반영했다라는 것은 옐런 장관의 이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다.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탓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오면서 지금 S&P 500이나 애플 등 주요 지지 라인이 붕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단기 매물은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깨면 매물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매물 압박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앞에 단기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게 지금 전체의 비중에서 예. 저 비중에서 요 부분의 지수익이 만약에 뭐 30%가 있다. 근데 요거 깨면 우리는 5% 줄일 거야.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또 거기에서도 이머징 얼마고 또 한국은 얼마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매물은 그냥 뭐 가격 이런 상관없이 그냥 때릴 거라고요. 거기 터치하면은. 그래서 일종의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거예요? 차트를 기준으로 한? 자기네들이 전략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전략을 터치하면은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 국내 기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에 롱텀 투자하는 기관들은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이 바뀌었네? 오늘 좋아지네? 오늘 사자. 이거 아닌 것 같아. 팔자.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전체 시황 전략을 짜놓고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들은요. 근데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 뭐 물론 긴급 회의는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회의를 해서 야 그러면 우리 사는 거 좀 멈출까 또는 팔까라고 회의하고 회의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이 즉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 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매물이 요게 지금 깨면서 단기적으로 아마 딱 그냥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근데 아무튼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사실 매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2차전지도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에 지금 악재들 나오고 있는 이런 뭐 노이즈들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공매도도 분명히 거기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 파는 투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물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그러니까 더 거기서 반토막 나는데도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답답한 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누적 수주 물량들이 다 계속 되면은 기업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주가는 꼭 그렇게 뭐 기업 실적에 맞습니다. 맞춰서 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기업 실적을 바라보고 가고 어떤 구간은 기업 실적은 나몰라 하고 수급만 바라보고 막 이런 구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수급적 요인 물론 매크로 수양 때문에 수급 요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수급적 요인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뀌려면 시장 심리를 되돌린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그냥 일반적인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대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환율과 금리를 움직일 수만한 이벤트들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거 다 빼고 수급만 보면서 수급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해가지고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보여드리기도 좀 안타깝지만 이 코스피의 죄송합니다. 또 부탁하는데 이거 월봉인데요. 네. 지금 2,299포인트잖아요. 2,245포인트가 1월 2일 시작 시가예요. 아이고 올해 거 다 거의 다 반납했네요. 다 반납했습니다. 1년 농사 헛졌네. 올해 그냥 다 반납해 버렸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지금 한간에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들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이건 저는 제가 가정하고 이거 2000이에요. 2000. 저는 가정하고 코로나죠. 있지는 않은데 여기 간다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지금 보시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짜 뉴스 같은데 그거. 여기까지 만약에 가면은요. 네. 우리 그 속된 말로 그 뭐라 그러죠? 도라미타불 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00포인트는요. 우리나라가 무려 10년 이상 있었던 지수입니다. 과거에. 네, 총 맞아요. 영업이 총 60조 70조일 때. 2008년 역순위. 금융위기 이후부터 예. 2017년까지. 그냥 있었던 지수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요번에 올해가 얼마였죠? 올해 내년에 168조 순위 생각을 하잖아요. 올해가 90몇 조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이익단은 달라요. 그렇죠. 이익단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줄을 근 거고 이걸 빼고 요번에 1월 2일 날 시가가 2249포인트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3개월 연속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 3개월 연속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 드려볼게요. 3개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5조 7천억 순매수, 기관이 2조 3천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4조 2천억 순매도이거든요. 보시면 이번 주에 개인들이 9천억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순매도했고 비차익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8월, 9월, 10월 3개월 하락을 했잖아요. 이거 차분히 한번 보자고요. 8월에 개인들이 3조 3천억 샀거든요. 8월에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요. 근데 3조 3천억 샀어요. 그러다 9월에 7천억 분이 안 샀습니다. 9월에.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1조 6천억 샀어요.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가 주는 건 있지만 이 개인들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는 1조 샀어요. 이번 주에.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개인들의 지금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7월에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8월에는 이거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떨어지면 줍줍하자라는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9월에는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요거 것 다 같고. 물린 겁니다. 예. 이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자신감이 없어진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10월에서 더 빠지니까 야 여기서 빠지면은 좀 사자. 예. 요게 지금 심리인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그럼 뭐 외국인도 그대로 볼게요. 외국인들이 8월에 2조 7천억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9천억 네. 팔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9월에 1조 팔았거든요. 10월에 2조 2천억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고점부터 막 팔아서 끼고 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비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거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늘어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분히 매크로 시황의 이벤트에 의해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라든지 정치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렇겠죠. 기업이 이런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변화는 거기에 매크로 이슈가 훨씬 더 강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그런 이슈가 사라지는 어떤 조짐이라도 있으면은 줄어들거나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냥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고요. 기관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합니다. 보시면 8월에 2조 7천억 팔았습니다. 어마하게 팔았죠. 9월에 987억 팔았거든요. 네. 예. 10월에 지금 5천억 매수입니다. 기관들은 저 위에 많이 올라가니까 그 고점으로부터 그냥 막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9월에 가서는 조금 이제 파는 걸 줄이다가 10월 들어서는 5천억 매수 사고 있다는 거는 기관들은 로스콘 나오고 일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빼고 그리고 이미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것을 정리하면서 이미 다 팔고 이제 밑에서 이제 납법화돼 있고 이런 정보들을 조금 사면서 이제 연말 장세에서 그냥 뭐 단기 거래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기관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네네. 그럼 결국은 이걸 보면 언제나 그랬지만 매크로 시황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더 팔지 않아. 결국 시장은 외국인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렇죠. 네. 외국인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시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시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시겠죠. 여러분 들으시면은. 근데 이런 걸 뜯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개인들 반대 매매 엄청나게 많고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고 막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적인 수급을 보면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읽으면서 시장의 수급과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3분기 GDP 나온 거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 실적 같은 거 보면은 대충 디램 가격이 좀 ASP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 빠지고 있는 건 아까 매크로적인 이유로 좀 빠져나간다고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가 사실 뭐 1, 2분기에 그러니까 3분기도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으니까 네. 이게 좀 개선이 되면은 네. 이 펀더멘탈한 거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안 줄까요? 주긴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겠죠. 왜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팔지 않다가 예전에 1,350원 시형 환율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파느냐? 예. 우리나라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사고 더 파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냥 매크로적인 자기네 미국과 글로벌 시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목에 메이셔? 예. S&P 주봉은 제가 이번 무슨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네.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4,200을 깼고 그리고 추세의 하단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4,200 깼어요. 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 주봉. 왜냐하면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만 네,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필요할 때 월요일에 잠깐 하긴 하지만 왜냐면 손 깨고 내려왔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깨 있고 내려오면 이제 그 순간에 매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3개월 연속이에요. 3개월 연속이고 그리고 연초 지수에 가까이 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차트는 사후적인 거잖아요. 매크로 시황이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 가치가 더 중요한 거고 차트는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차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는 걸 많이 보잖아요. 이런 차트를 볼 때. 이게 3개월 연속해서 장대 음봉 내고 이렇게 내려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월봉은 예. 흑산병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하죠. 월봉도 해요? 예, 하죠. 그럼 지금 맞습니다. 엄청 큰 흑산병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과거에 많이 있었냐? 그렇지 그럼 않다라는- 대세 하락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게.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뉘앙스는요. 네.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3개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11월에 또 이런 음봉이 나오느냐?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장은. 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싸게 제일 좋은 재료가 싼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따라서 이게 급락하면서 떨어지면은 예. 어떻든 매수는 들어옵니다. 들어와야죠. 어떻든 매수는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연속 급락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엄청나게 떨어졌을 텐데 예. 그러면은 이 기회다라고 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으로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예. 뉴스 볼까요? 네, 빨리 가야겠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요?
발음이 빨리 오늘 가라고요? 빨리. 이거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진짜 지났어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네. 네, 이스라엘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지연 작전 후에 복귀했다라는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네. 어제 영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상전. 예, 두 번째 뉴스는 앞으로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유럽연합에서요. 전기차와 반도체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표준을 만들자.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좀 되는 논리인데 대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연내 고위급 경제인들 대화를 통해서 보조금 혐의제를 창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보조금 남발로 인해서 자유무역 체제가 위기가 되고 반면에 그것을 막으려는 서로들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호무역이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 침체의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죠. 미국이만 보조금 남발하면 다 글로 갈 거고 또 유럽 어디가 또 뭐 보조금 준다고 다 글로 가니까 서로 그렇게 보조금 남발하다가 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표준 만들어서 하자. 요런 얘기가 나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게 아니 일단 1번 왜 미국, 일본, 유럽 연합 그렇죠. 셋이서 표준을 정하느냐 이게 문제 있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은 WTO 체제를 우리 지금 WTO 체제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서 자기들끼리 기준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은 이게 그렇죠. 잘 작동을 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요번에 예. 에이펙 뭐 정상 모여가지고 여기에 중국이 들어갔다. 음. 좀 다르죠, 그거는. 다르죠. 좀 다르긴 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0.6%로 예상 부합했다. 뭐 일부 좋았다. 아까 전 지사님 전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은행들이 엄청 이익을 냈는데 사상 최대 이익 낸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다. 머니투데이 발 뉴스가 있고 막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 금감위 의장이나 또 이런 이제 발언들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은행권 상반기에만 이자 수익이 약 30조 됐는데 전년 동기비 12%가 올랐다. 이거 고금리 장기화에서 일종의 횡재세 아니냐. 다른 나라들 이런 거 다 부과했지 않았냐.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은행들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뭘 환수를 했어요. 미국, 유럽은? 미국 은행하고 저기 정유사. 그랬어요. 정유사에 초과이익 환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세금으로 부과하면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습니까? 또 은행 쪽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이탈리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깊이 있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 요 뉴스가 나오면서 만일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가 되면 이거 또 섹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무튼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걸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 예. 의외로 찬성합니다. 돈 더 걷는 거? 세금 걷는 거. 세금으로? 예, 근데 제가 이거 찬성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 은행권이 낸 이익을 되게 자의적으로 써요. 정부가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지원해라, 네. 뭐 중소기업 지원해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은행이 야 니네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서 정부가 마치 은행 돈을 자기 돈 쓰듯이 그냥 그렇게 정책적으로 남의 쓰거든요. 돈을 인심 쓴다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는 뭐 배당하지 마라, 자사주 소각하지 마라, 맨 잔소리하고. 네. 그럼 이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그냥 깔끔하게 기준에 맞춰서 이익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러면 은행 안에 유보된 돈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자사주 소각을 하든 배당을 해주든 그거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두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정부가 자의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세율 자체를 그럼 다르게 설정하자는 거냐? 은행권 니네들은 세율이 이제 뭐 법인세 뭐 40%야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건데 정프로님 근데 이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세금에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 돈 좀 벌었다 싶으면은 그냥 정부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되게 자의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보금 있는데 뭐 배당 주지 마라 뭐 유보하지 마라, 뭐 자사주 소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가 엄청 주가가 낮잖아요.
이게 외국인들 보기에는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횡재세에 대한 검토라는 측면보다는 좀 정당하게 해라. 원칙에 따라서 네. 이런 측면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 제가 또 갑자기 너무 흥분해 버렸습니다. 급발진을. 아, 근데 좀 제 또 금융에 대한 애정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차라리 그냥 세금 깔끔하게 걷고 말지 자꾸 이거저거 해라 시키지 말아라. 예. 네, 그런 의미이셨던 것 은행 같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은행 주주한테 배당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이번에 저 뭐 어디 은행인가는 또 그 희망퇴직 또 엄청 또 돈 준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돈들은 많이 있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 주말 편히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